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콕콕. 저희 또 이번 주 또 관심 가져야 될 단지가 또 있다면서요, 현사님. 네, 요즘 핫한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에 이제 운정자이 시그니처도 네. 청약자 수가 거의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어요. 4만 명. 네. 엄청나네요. 그쵸.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청약 콕콕 때문에 경쟁률이 또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도 댓글 네. 보고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어도 뭐 그치? 좋은 단지들은 또 여러 채널 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그 분위기가 계속 또 반영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그쵸? 그 중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네. 괜찮은 거 한번 관심 가지세요 얘기해주는 게 우리 청약 고객의 목적이잖아요. 그쵸.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청약은 매주 있거든요. 야, 또 이 청약 콕콕에서 네. 또 제가 또 직접 발품 팔고 조사해서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께 또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단지가 어딜까요? 요번 주는 아주 대단한 단지가 나왔어요. 그래요? 요즘은 사실 약간 고분양가가 좀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최근 올해부터 뭐 시멘트 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맞아요. 올라서 고분양가인데 요번에 나왔던 분양단지는 진짜 로또 단지, 로또 중에 로또. 옛날에 로또 맨날 로또였는데. 그치. 근데 요번에도 이제 사전 청약을 하는 동작구에 있는 수방사 부지 개발하는 신규 분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네요. 네네, 동작구 수방사 부지고요. 여기가 이제 수방사가 수도방위 사령부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군부대가 나가고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하는 겁니다. 입지는 죽이네요. 진짜 좋죠, 입지가. 입지만 좋은 게 아니고 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어,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안전마진 5억. 안전마진 5억이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가 보통 남향이잖아요. 네. 여기 북향으로 뺐어요. 북향. 네. 왜 북향으로 뺐냐면 한강뷰가 보이는. 또 서울하면 한강뷰가 또 중요하죠. 뷰 자체에 억대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네. 또 일부 호수들이 한강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건만 된다면 여기 좀 디테일하게 청약 조건도 말씀드리겠고 네. 조건만 된다면은 여기는 꼭 청약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들어가 보죠. 네, 간단하게 개요 설명부터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동작구 수방사 부지 개발로 신규 분양이 들어오는 데고요. 네. 여기는 이제 뉴홈이라고 해서 사전 청약이에요. 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전 청약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모르죠. 사전 청약은 뭐냐면 미리 계약금도 낼 필요 없이 미리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미리. 네. 네. 그리고 본 청약은 내년에 시작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보금자리 지구에서 시행됐던 방식인데 네. 미리 당첨자를 뽑아놓고 네. 나중에 또 본청약 지나서 입주 때 물론 그때 당시 계약금이랑 자금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당첨자를 뽑아놓는 겁니다. 야, 본청약 때 가가지고 저 안 할래요도 가능한 거예요? 그쵸. 와. 그 디테일한 것도 또 뒤에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총 556세대인데요. 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기존의 수방사잖아요. 네. 군 관사로 208세대를 이제 군인들이 살 수 있게 관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8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네. 그리고 공공분양 263가구 중에서 네. 255가구를 미리 사전 청약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평형은 59제곱미터,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25평 아파트 단일 면적으로 분양합니다. 이건 좀 아쉽네. 그쵸. 근데 이게 또 안 아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8사로 넘어가는 순간 그냥 10억이 넘어가 버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가격이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가격 자체가 25평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평도 충분히 괜찮은 네.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청약, 이 사전청약 끝나고 나중에 2024년 9월 달에 이제 본청약을 진행하거든요. 네. 이 본청약을 진행할 때는 일부 분양 잔여 물량, 그리고 뭐 당첨 부적격 물량 등등을 이제 본청약으로 진행하고, 입주 시기는 2027년입니다. 네. 앞으로 한 4년 후에 입주니까 이런 거 내가 찜해 놓는 겁니다. 네. 네. 이 좋은 좋네요. 아파트를 찜해 놓는 사전 청약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나서 음. 본 청약할 때까지 아무것도 돈도 안 들어가고 그쵸? 좋네요. 좋죠. 그냥 돈 열심히 모아둬라. 네. 그냥 네. 돈 모을 아, 기회를 주는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네. 사실 입주 직전에 분양받으면 이제 자금 계획 짜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거의 입주 때까지 한 4년 정도 걸리니까 네. 그때까지 미리 줄 테니까 돈 열심히 모아. 네. 이런 개념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입지를 한번 볼까요?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노량진역과 네. 여기 노들역 사이에 있습니다. 노들역이 더 가깝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노량진역이 네. 3플 역세권이 되죠. 아, 트리플. 예. 여기에 있는 9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네. 그리고 1호선 네. 그리고 서부 경전철 노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3플 역세권이에요. 아, 네. 그리고 또 업무지구 여기 바로 여의도가 뭐 거의 한 2정거장, 3정거장 네. 노들역에서는 3정거장, 노량진역에서 2정거장인 여의도가 바로 있고요. 네. 또 이쪽으로 1호선 타고 쭉 올라가면은 당연히 용산, 종로. 용산이나 네. 뭐 종로나 시청 등등 업무지구 있고요. 또 이 9호선이 강남으로 가잖아요.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무지구를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단지 앞에는 공원도 바로 단지와 붙어 있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도 바로 오른쪽에 이제 흑성역 인근에 대학교도 있고 네. 또 여기가 또 바로 한강 조망뿐만 아니라 이쪽 한강을 이용한 또 여러 가지 공원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 야, 노들섬 있어가지고 뷰가 끝내주겠다. 그쵸. 아,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뷰를 볼 때 그냥 물만 보이는 것보다 네. 철길 내지는 다리가 보이면 더 멋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부산 가서 광안대교를 봤을 때 네. 그 대교 보이는 그 바다뷰가 훨씬 멋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기대할 만해요. 자, 네. 어쨌든 뭐 나무랄 데 없는 입지기 때문에 네. 또 서울 계신 분들, 청약 기다리신 분들은 진짜 여기만 분양 받으면은 거의 로또급 됩니다. 이따 가격도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단지 배치도입니다. 네. 배치도인데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주택과 군 관사를 이용하게 되고 네. 여기 보면 이 위쪽, 이 네. N이라는 북쪽. 북쪽이고 요 반대는 남쪽이잖아요. 네. 여기는 좋은 게 이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네. 또 공원 뷰가 보이고 네.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한강 뷰가 보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제가 배치도를 보니까 보통 아파트 향을 네. 남동향이나 남서향 좀 남쪽으로 빼잖아요. 네. 여기는 과감하게 북향 쪽으로 뺐어요. 아, 이게 좀 북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서. 와. 저도 예전에 서울의 일부 강남 쪽에 분양했을 때 보니까 그냥 향을 무시해버려요. 어느 쪽으로 한강 보이면 한강 쪽으로 다 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보이는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동배치 상쭉 봐도 동배치를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한 것 같아요. 또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네. 공원이기 때문에 뭐 조망권 부분은 물론 뭐 랜덤으로 걸리긴 하지만 잘만 걸린다면은 진짜 조망권의 가치도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저는 북동으로 뺄 줄 알았는데 북서로 빼버렸네요. 그쵸? 아주 과감합니다. 북동으로 빼면 그래도 한강 저 오른쪽에 있는 쪽을 음. 쫙 다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장점일 텐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쵸, 보죠. 그쵸. 이제 59제곱미터, 네. 25평이 분양하는데 A타입과 B타입으로 분양합니다. 좌측에 있는 건 A타입입니다. 네. A타입을 쭉 평면도를 보면 굉장히 우수해요. 네. 판상형 4베이 구조로 괜찮네요. 이게 방 3개가 전부 다 네. 정면으로 보이죠.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북창으로 뺀 부분이 많고 네. 네. 당연히 화장실 2개 그리고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넷이 살기에도 조금 좁긴 하지만 셋이 살기는 좀 적당합니다. 아, 뭐 넷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평면 구조로 봤을 때 약간 신도시에서 나오는 평면 구조라 특히 서울 재개발에서 나오는 평면 구조보다 훨씬 우수하고요. 구조가 괜찮네요. 현관 들어가자마자 저 신발장 옆에 또 별도 팬트리 조개방 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방도 요즘은 디귿자보다 저렇게 11자도 꽤 선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쭉 봐도 그냥 우리가 네, 볼 수 포베이에. 있는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네. 아주 우수한 평면으로 갖춰져 있고요. 어, 그리고 B타입도 무난합니다. 네. 현관 똑같이 들어와서 방 2대
두 개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도, 특히 서울 재개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은 5구제곱미터는 거의 드레스룸이 없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 두 개는 드레스룸까지 좀 갖춰져 있고, 네. 어떻게 평형 자체가 요즘 선호하는 네. 신도시 평형과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추정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는 모집 공고에 8억 7,225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네. 거기에는 약간 변경 예정이라고, 추정이잖아요, 추정. 네. 변경될 수도 있다. 아. 뭐 여기서 살짝 위아래로 되겠죠. 네. 이렇게 8억 7천. 어. 사실 8억 7천이면은 절대가로 봤을 때 비싼 건 맞아요. 8억 대니까. 근데 서울의 이입지에 8억 대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좀 뭐 광명시만 가도 한 10억해요. 24평. 그렇죠. 광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합니다. 신축 아파트. 네, 맞아요. 네. 또 광명뿐만 아니라 수도 경기도 이제 상급지들도 거의 10억 가까이 하는데, 네. 여기는 서울에서도 한 입지가 중상급, 좋죠. 중상급 입지인데 8억이라면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변 시세를 한번 봤어요. 네. 주변 시세를 봤는데, 주변 시세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 수방사 부지 근방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준식축이나 신축 위주로 봅니다. 네. 뭐 20년 된, 30년 된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보다 약간 준신축으로 보는데, 다행히도 바로 옆에 레미안 트윈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야, 저도 연식이 이제 좀 돼간다. 네, 2011년 11월식으로 5제곱미터 25평, 24평 기준에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나와 있는 가격이. 네. 입주하게 되면은 두 개의 연식 차이는 한 16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컨디션 자체는 요번에 분양하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훨씬 좋을 테고, 그리고 이 레미안 트윈파크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한강 조망을 일부 가리거든요. 네. 근데 수방사 부지 쪽은 가리는 게 거의 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망권 차이도 따져보면은 뭐 뉴스에서도 나와요. 5억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거. 네. 자,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봐도 한 4억 3천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4억 3천 차이 나는데, 연식과 만약에 조망권을 제대로 갖춘다면은 뭐 5억 이상의 당첨만 된다면 로또 단지죠. 이게 지금 층수가 몇 층인가요? 이게 층수가 3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높죠? 35층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63빌딩 거의 60층 가깝고 한강 조망을 봤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데서 보니까, 한강을 보니까 더 멋있어요. 낮은 층에서 보는 것보다.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고층이라면은 진짜 엄청나게 멋진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조건이, 까다롭네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조건을 보시고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청약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네. 자, 우선 서울 우선으로 뽑습니다. 네.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우선. 만약에 미달이 된다면은 경기도도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근데 당연히 미달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네. 서울도 서울 50%, 경기 50%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인지해 주시고요. 네. 다자녀 외에는 다 서울 우선 뽑습니다. 자, 다자녀 특별공급 25가구를 뽑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51가구, 네. 그리고 생애 최초 51가구, 노부모 특별공급 12가구를 뽑아요. 네. 하나 기간 추천을 뽑는데 그건 미리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기간 추천은 우선 끝났고, 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요거를 좀 필히 시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해안선님 일반 공급은 어디냐? 이 다음 장에 있으니까 우선 특별공급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혜택이 있어요. 네. 결국 집이 있으면 청약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다시피 집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거 한 번에 되게 커다란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리 준비한다면은 네. 또 예를 들어 제가 해안선이 서울에 살아요. 저희 네. 어머님이 살아. 네. 근데 제가 총각이야. 네. 그럼 미리 세대 분리를 해서 단독 세대가 되면은 네. 무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떨어지면 안 돼. 아, 세대 분리가 의미가 없어요. 네.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늦었네. 늦었어요. 네. 그래서 무주택,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자, 두 번째, 세대주 여부.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일부 세대주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신혼부부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해요. 요것도 혹시 청약하시는 분들 요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검증해요. 네. 왜 검증을 하냐면 다자녀는 과거에 집 사도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신혼부부는 과거에 집을 한번 산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순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하고요. 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여태까지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이기 때문에 과거 집 산 적 있으면 이분은 자격 자체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다. 네. 그리고 청약 통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과 네. 예전에 청약 저축 통장만 요 두 개, 청약 예금 통장은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매달 10만 원, 10만 원씩 넣었던 그런 통장만 가능하다. 네. 우선 자격을 보게 되면은 다자녀 특별공급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우선 조건은 돼요. 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분. 네. 그리고 생애 최초는 민간 분양도 선납금 600만 원, 청약 통장에 6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도 1순위면서 1년 이상 가입하면은 자격이 됩니다. 네. 허들이 계속 나와요. 다음은 소득입니다. 소득. 네. 소득 같은 경우는 다자녀는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네. 그럼 120% 120%가 얼마야? 하면은 여기 가져왔어요. 네. 도시근로자 소득 전년도 소득 120%는 3인 가구 나왔을 때, 3인 가구라고 쳤을 때 전년도에 한 달에 780만 원. 네. 연봉으로 따지면 한 8천 몇백만 8천 원. 이상 넘네. 8천 이상 되죠. 네. 3인 가구. 4인 가구는 이제 월 900인가 한 억대 연봉 정도 되겠다. 네. 120%는. 그리고 또 여기 신혼부부는 130%가 있고 140%가 있으니까 요 밑에 테이블이 요것도 이제 모집 공고 보면 각각 테이블이 있어요. 130%면 몇 명이 얼마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퍼센트를 보면서 내 전년도 월급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는 세 전 금액이니까 그거 한번 감안해서 내 소득이 여기를 초과하게 된다? 네. 그럼 자격이 안 돼요. 자, 다음 또 요게 아주 자산이 치명적이에요. 있네. 와, 네. 이 공공분양은 원래 59, 60제곱미터 이하는 자산을 봐요. 네. 74나 84는 공공분양 자산 안 보는데 이거는 자산을 봅니다. 네. 뭐를 보냐면 부동산이랑 자동차를 봐요. 자, 우선 부동산은 신청하는 사람이 2억 1,550만 원 넘으면 안 돼. 해줄게, 이거 한 번 더. 자동차는 3,683만 원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들면 그 금액 잡히잖아요. 요걸 넘으면 안 돼. 3,600만 원이면 뭐 그랜저 이상급 정도 되겠네요? 그럼 좀 그죠? 감가상각을 고려해주는 걸까요? 그치. 자, 근데 이게 부동산이 이게 좀 솔직히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게 잘 봐요. 2억 1,000만 원이야? 네. 2억 1,550만 원이란 말이야. 내가 부동산 자산이. 네. 근데 얼마짜리를 산다? 8억 7천짜리를 사는 거야.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자격이 돼. 어떤 자격? 서울에 2억짜리 전세를 사라. 네. 그리고 모든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8억 7천짜리를 덜컥 당첨이 됐어. 네. 그럼 나중에 잔금 어떻게 갚지? 6억을 갖고 와야죠. 저 소득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렇지. 왜냐면 네. 아까 따져보니까 한 달에 만약에 대출을 풀로 땡겨서 6, 7억을 받으면은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씩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1년 있다 원금 상환까지 들어가면 네. 뭐 한 달에 3, 400을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도시에서 가격이 쌌단 말이에요. 뭐 3억, 4억 갖고 이 부동산 자산이 2억 1,000만 원이 잡혔는데 공공 분양에 이렇게 8억짜리가 분양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차가 너무 큰 거야. 근데 이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지만 많진 않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상 보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 있잖아. 네, 네. 그럼 그분들이 그러겠지. 혜연수님, 조건은 됩니다. 네. 근데 돈은 어떻게 모으죠? 요게 또 딜레이,
딜레마네요. 딜레마인데 저는 이럴 때는 부모님 좀 찬스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요. 채용증을 써서. 네네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네, 신고하고. 네네. 아니 왜냐면 자산 2억인데 어떻게 대출 6, 7억을 어떻게 받아요? 네네네. 대출을 받더라도 진짜 영끌을 하더라도 이거는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네. 진짜 2년 있다 양도세 비과세로 팔든가 뭐 네. 이런 전략 외에는 보유 자체가 안 돼. 이게 법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5억 있는 사람이 8억짜리는 받을만 하잖아요. 할만하죠. 근데 이건 2억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 네. 그만큼 허들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신청자가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자유 조건이 많이 나가 떨어지겠네요. 그쵸. 우선 여기는 특별 공급이고요. 다음은 일반 공급을 한번 볼게요. 또 일반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일반 공급에서도 빈틈은 있으니까 이게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반 공급도 서울 우선 분양으로 합니다. 네. 일반 공급은 두 개로 나눴어요. 네. 우선 공급 64가구와 자녀 공급 15가구. 네. 요거 새로 나온 거예요. 자녀 공급이라는 거. 아, 자녀 공급이 뭐야 할 텐데 제가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허들 하나씩 뛰어넘어 보자고요. 네. 우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세대주 여부, 뭐 세대주 아니어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과거에 집이 있어도 상관없다. 없다. 네. 그 대신 지금은 없어야 되고. 네. 자, 청약 통장 볼게요. 요게 핵심이에요. 네. 청약 종합저축 통장 또는 청약 저축 통장이 있어야 돼요. 네. 매달 10만 원, 10만 원씩 놓은 거. 자, 우선 공급은 1순위자는 네. 가입한 지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한테 1순위가 주어드려요. 네. 우선 공급 1순위는 여기서 또 우선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무주택 3년 이상에 매달 10만 원씩 넣었을 때 그 금액이 큰 순으로 뽑는 저축 거예요. 금액이 큰 순으로. 네. 근데 만약에 매달 20만 원씩 넣었다 안 돼. 2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인정해 줘요. 와. 자, 그러면 커트라인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봤을 때 한 2,5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주택 3년 이상에 매달 10만 원씩 2,500만 원을 넣으려면 한 21년 정도. 와.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번만에 2천만 넣어서 안 되고. 안 돼. 10만 원씩은 한 달에 20만 원씩 해도 안 돼. 5만 원 넣어도 그냥 5만 원밖에 인정되는 게 아니야. 네. 10만 원씩, 뭐 20만 원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되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길게 넣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많아요, 은근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대단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또 여기서도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 또 있네요. 2억 1,550만 원. 네. 그리고 자동차 3,600. 근데 또 이걸 보면은 얼마나 있을까? 저도 약간 요 커트라인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3기 신도시 했을 때도 인기 지역은 한 2,200, 2,300이었는데 이거는 아까같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자산 2억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8억 7천짜리를 받는다? 이게 좀 말이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우선 제가 2,500만 원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선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제 자녀 공급.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거를 한번 노려볼 만해요. 자녀 공급. 네. 자, 똑같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뭐 상관없어요. 네. 자격 조건이 확 낮은 게 뭐냐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똑같이 네. 여기도 소득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여기는 우선 공급은 금액 많은 순을 뽑은데 여기는 그 신청자 모두 통해서 그냥 뽑기로 15가구를 분양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녀 공급에다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 공급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 공급에다 신청을 하고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뽑지 않을까 싶어요. 야, 또 경쟁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민망한데 경쟁률은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단지 중에. 네, 네. 자격 조건이 안 됐었는데 제 영상 보고 혹시 나 완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쵸. 분들은 뭐 일단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여기는 무조건 된다면 무조건. 네. 아까 말했던 자녀 공급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어쨌든 뭐 수량은 작지만 네. 해안수님 저는 세대주고 뭐 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녀 공급 쪽으로 해서 추첨으로 한번 뽑혀보면은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작기는 해요.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그분 노려보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단지 또 잘 봤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주에도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청약 단지들 또 가지고 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 또 관심 있는 단지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